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반도체로 선택했다는 그런 통찰력, 결국 오늘날의 글로벌 삼성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에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다. 그런 자신감. 컴퓨터 모니터가 삼성이라 그걸 가지고 저 자랑스러우고 자랑하고 선수들에게 이랬던 기억도 있고요. 여기서 저희인데 실제로 가면 되게 떨어뜨렸어요. 네, 오늘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화면 잠깐 보셨는데요. 최현미 기자, 화면 보니까 우리 큰딸 이부진 사장의 슬픔이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슬픔은 모두 다 같겠죠. 그런데 이부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입니다. 사장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미니버스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좀 걷는 게 힘들 정도로 좀 오열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는 물론이고 엄마까지 이렇게 부축해주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제 연결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연결식을 마치고 저 미니버스에 올랐다가 이제 내리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그 연결식은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서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이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이 회장의 고교 동창입니다. 김필규 전 KPK 통상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이건희 회장과의 추억, 추모 영상, 추억을 좀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추모 영상도 같이 봤고요. 그러면서 언급한 게 승어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승어부. 아버지를 능가한다는 거다. 아버지를 능가하는 아들이라는 건 정말 효도의 첫걸음이다. 나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이 회장보다 승어부한 인물을 본 적이 없다라면서 마지막 고인을 보내면서 자신의 어떤 소회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현미 기자, 그 조문 뒷얘기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좀 들어보시고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유족은 불편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른바 저는 이제 삼성 지킴이이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불편한 존재일 수 있는데 그래서 갔는데 제가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데 가족장이라고 그랬는데 왔을 때 어떻게 대할까. 그렇죠. 그런데 저를 보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두어 걸음을 툭 앞으로 나오더니 손을 딱 잡더라고요. 제가 오는 게 유족들에게 불편하실까 봐서 올까 말까 고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것 자체로 많은 위로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홍나희 여사도 되게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간절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빈소에 도착했는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좋았다라고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삼성 지킴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삼성을 겨냥한 어떤 입법 활동이라든지 폭로라든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 저격수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가는 게 오히려 그분들에게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보더니 손을 딱 잡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고요. 특히 홍라희 여사도 고맙다고 하시면서 뭔가를 간절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다라고 네.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간절하게 표현한 그 말에 대해서는 내가 전하기가 좀 그렇다라면서 이제 둘만 아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남겼고요. 그러니까 홍라희 여사도 박용진 의원에게 뭔가 특별한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애도의 말씀을 전했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가면서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걱정했던 것보다는 가서 서로 훨씬 편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최현미 기자가 국회를 출입하니까 이 홍라희 여사가 얘기했던 이 간절한 말씀 뭔지 좀 취재를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별세를 계기로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 이런 청원까지 등장하는데 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상속세. 저는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하고 네네. 또 재계들도 거기에 맞는
인식의 전환 두 가지가 좀 같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지금 상속세가 60%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100원 있었으면은 아들한테 갈 때 60원 내면은 40원 남아요. 네. 40원을 또 손자한테 가려면은 또 60% 내면은 100원을 할아버지가 물려줬는데 손자는 16원을 받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재계 가보면 알겠지만 재계 회장 측근들이 다 상속세 대책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 위장회사 만들어서 거기에 아들한테 밀어주고 돈 빼돌리고 재벌들 지금 재판받는 게 다 그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받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승계를 위해서 편의 봐주고 청와대 뇌물 바친 거 아니냐. 그거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속세 조정은 좀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첫째는 현실에 맞는 그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지분이 56%나 돼요. 네네. 그래서 상속세를 내다 보면은 자칫 그 외국인한테 기업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낼 수 있는 만큼만 좀 조정을 하고 그 대신에 상속세 포탈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재벌들도 너무 이제 자식들한테만 주려는 이런 사고방식 기업의 가문의 문화 가문의 그 전통 이걸 주려고 그래야지 돈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재벌들 치고 지금 안 싸우는 집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 전환. 그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그 시가총액의 한 40%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요. 발렌베리가 죽으면 스웨덴이 망한다는 식으로. 왜 그렇겠어요? 그건 재단에서 소유하면서 번 돈을 국가에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다 내 거잖아요. 오너 내 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해주고 네네. 기업들도 내 거라는 생각을 좀 벗어나서 좀 사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 했죠. 네. 자, 배 교수님, 이제 네. 장례 절차는 끝났고요. 이재용 체제 공식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재용 체제가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재용 체제가 확실하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극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경영권을 확실하게 승계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건희 전 회장이 대략 한 20조 정도 되니까 네네. 상속세가 10조에서 11조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 그래서 한 번에는 못 내고 분할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을 올려서 확보하는 방법 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그 지분들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네.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돈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일단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아시겠지만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돼 가지고 지금 4년째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상당히 물러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더 하나 문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 이 재판 문제가 이제 또 시작하니까 또 공백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도 마지막으로 미래 먹거리 어떻게 본인이 바꾸러 갈 것인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본인이 회장으로 취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임해서 국민들로부터 윤리 경영을 통해서 확실한 신뢰감을 받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